안녕하세요, 여러분. 헤드헌터 경력 23년 박상무입니다. 오늘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이상한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익숙했던 것이 오히려 불편해지는 현상인데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 입사했을 때는 안정적이고 좋다고 생각했던 회사의 시스템이나 문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답답하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 말이에요. 2023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직장인 이직 동기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47.3%가 업무 환경의 변화 부족을 이직 사유로 꼽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급여나 복리후생 문제가 아니라 변화가 없는 환경 자체가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파트 1. 왜 익숙함이 불편해질까? 먼저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적응 수준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뇌는 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점점 둔감해지고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된다는 이론이에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새롭고 안정적이었던 환경이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해지고 결국 지루함과 답답함으로 바뀌는 거죠. 특히 한국 직장 문화의 특성상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는데요. 2022년 직장갑질 119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이 경직된 조직 문화를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불편함을 느끼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이것은 성장하고 싶다는 욕구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트 2. 불편한 구체적 사례 5가지. 그럼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 방식이 답답해지는 경우인데요. 매년 같은 보고서 양식, 몇 년째 변하지 않는 결제 프로세스, 비효율적인 회의 방식. 처음에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구나 싶었는데 이제는 이게 꼭 필요한 과정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실제로 한국생산성본부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업무에 집중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4.2시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불필요한 보고, 회의, 결제 과정에 소모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작은 개선 제안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보고서를 이메일로 주고받는 대신 구글 독스나 노션 같은 협업 툴을 제안해보는 거예요. 갑자기 큰 변화를 요구하면 저항이 크지만 작은 변화는 수용하기 쉽거든요. 둘째, 데이터로 설득하세요. 이 방식을 쓰면 시간을 20% 절약할 수 있습니다처럼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 설득력이 훨씬 높아집니다. 셋째, 파일럿 프로젝트를 활용하세요. 한 번에 전체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작은 프로젝트에서 새로운 방식을 테스트해보세요. 성과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확산될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회사에서는 직원 한 명이 제안한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전사로 확산되어 연간 3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둔 사례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불편함입니다. 몇 년 동안 같은 동료, 상사와 일하다 보면 서로 너무 익숙해져서 오히려 거리감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농담 패턴도 뻔하고 사적인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면서 미묘한 부담감이 생기는 거죠. 2023년 사람인이 직장인 2,8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57.2%가 동료와의 지나친 친밀감을 업무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대화 주제를 전환하세요. 사적인 이야기나 감정적인 대화 대신 프로젝트나 업계 동향 같은 중립적인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 보세요. 자연스럽게 관계의 성격이 바뀔 거예요. 둘째, 새로운 협업 기회를 만드세요. 다른 부서 사람들과 프로젝트를 함께하거나 사내 동호회에 참여해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보세요. 기존 관계에만 의존하지 않으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셋째,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관계를 끊자는 게 아니라 관계 간격을 조정하는 거예요. 점심을 매일 함께 먹었다면 일주일에 2번, 3번으로 줄이는 식으로 말이죠. 중요한 건 이런 변화를 갑작스럽게 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사의 변하지 않는 리더십 스타일입니다. 수년째 같은 방식으로 지시하고 평가하는 상사. 처음에는 일관성 있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고집불통처럼 느껴지는 거죠.
딜로이트가 2023년 발표한 글로벌 인적자원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직원의 68%가 유연하지 못한 리더십을 이직 고려 요인 1순위로 꼽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사를 직접 바꿀 수는 없으니 우리가 접근 방식을 바꿔야겠죠. 첫째, 데이터로 설득하세요. 감정적으로 이 방식은 안 됩니다라고 하지 말고 이 방법을 쓰면 생산성이 15% 향상됩니다처럼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를 제시하세요. 둘째, 작은 성공 사례를 만드세요. 새로운 방식을 소규모로 적용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과가 나오면 상사도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셋째, 외부 트렌드를 공유하세요. 요즘 다른 회사들은 이런 방식을 쓰고 있더라고요 하면서 업계 동향이나 성공 사례를 자연스럽게 전달해 보세요. 실제로 제가 거래했던 한 기업에서는 직원이 꾸준히 외부 사례를 공유한 결과 보수적이던 팀장이 새로운 업무 방식을 도입하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무 환경에 대한 지루함입니다. 같은 자리, 같은 인테리어, 같은 동선이 몇 년째 반복되면 집중력과 창의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해요. 미국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물리적 환경의 변화만으로도 창의성이 평균 23% 향상된다고 합니다.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책상 배치를 바꾸거나 조명을 교체하거나 화분을 놓는 것처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가능하다면 사내 라운지나 카페에서 일해보거나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과평가 제도에 대한 무력감이에요. 매년 같은 기준, 같은 방식으로 평가받다 보면 어차피 결과는 비슷할 거야 하는 생각이 들죠. 통계청의 2023년 고용동향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41.7%가 성과평가의 공정성에 불만을 표했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자기 평가를 선제적으로 제출해보세요. 성과를 구체적인 수치와 증거로 정리해서 미리 전달하는 거예요. 또한 회사 기준 외에도 개인적인 학습 성과나 프로젝트 경험을 어필하고 평가 결과가 나온 후에는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요청해서 다음 목표를 설정하세요. 파트 3. 실전 팁과 주의사항. 지금까지 5가지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팁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작은 실험부터 시작하세요. 갑작스러운 큰 변화는 조직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작은 변화부터 시도해서 성과를 보여준 다음 확산시키는 게 현명합니다. 둘째, 데이터와 사례로 무장하세요.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구체적인 수치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설득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셋째, 관계와 환경을 주기적으로 리프레시하세요. 같은 사람들과만 일하고 같은 환경에서만 근무하면 창의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의도적으로 새로운 자극을 만들어 보세요.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변화를 위한 변화는 의미가 없어요. 항상 이 변화가 정말 필요한가?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까? 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익숙함이 불편해지는 것은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건강한 욕구의 신호죠. 중요한 건 이런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이직을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소개한 방법들을 차근차근 시도해보세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시도들이 쌓이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직장에서 익숙함이 불편해진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